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남자들 이럴 때 바람나기가 쉽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런 상황일 때 남자들은 100% 바람이 난다. 이러면 남자들 바람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상담하면서 남편이 바람이 난 아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래서 남편이 바람이 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거를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바람이 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내 남편이 바람이 난 것 같진 않은데 싶은 분들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다면 이런 상황을 좀 개선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 그러면 일단 이 사건을 해결을 하시고 앞으로 남편을 단속을 하실 때, 관리를 하실 때 이 점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섹스리스입니다. 남자들의 성욕은 우리 여자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강한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성욕을 뭐 해소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 그 자존심 자체, 자기의 그 정체성 그 자체인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식욕, 성욕, 수면욕이라고 인간 3대 욕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식욕이나 뭐 수면욕에 대해서는 하루만 못 자면은 그냥 막 죽을 것 같고 몸이 처지고 한 끼라도 안 먹으면은 막 기운이 없고 이거를 우리 여자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 성욕에 대해서는 진짜 여자들이 아기 낳고 나면요. 아기가 한 5살 될 때까지는 성욕이 없다는 그 미국의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한국 여자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냥 인간이 생겨 먹은 것 자체가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또 성욕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인간의 그 인체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아기 낳고 키우고 하다 보면 예전에 막 그 신혼이나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막 성욕이 들끓어오르지도 않고 뭐 할 만큼 해봤고 당장 내가 몸도 피곤하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남편이 달겨들고 그러면 귀찮아서 쳐내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너는 맨날 그 생각만 하냐, 너는 나랑 섹스하고 싶으면은 집안일을 도와줘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맨 그런 거냐, 제발 건드리지 좀 마라, 나를 네가 알아서 혼자 해결해라, 막 이렇게까지 얘기가 막 나오면서 그럴 때 이제 남편의 자존심이 긁히는 거죠. 그리고 막 10년 20년 같이 살다 보면 막 맨날 난닝구에 방구 뿡뿡 끼고 막 남편이 한심해 보이기까지 하고 밥 먹는 것도 곱게 안 보이는 날도 있잖아요.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밥 먹는 것도 아유 저 새끼는 밥은 저렇게 잘 먹어 막 이러면서 남편이 되게 하찮아 보이기도 하고 가족끼리 무슨 섹스야 막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남편을 좀 이렇게 밀쳐내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남자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내가 다시는 너한테 하자 그러나 봐라, 내가 너랑 또 한번 하자 그러면 내가 진짜 병신이다 막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와이프랑 아주 섹스에서는 딱 담을 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아내분들은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하자고 안 하니까 뭐 좋네, 우리 남편은 정말 성욕이 없나 봐, 우리 남편은 이제 갱년기라서 저 인간도 약간 수그러든 것 같아, 이제 내가 좀 편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성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이 여자들의 성욕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 이렇게 수그러들 수는 있겠지만 남자들의 성욕은요 성기능이랑은 또 별개여가지고, 저랑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남편이 뭐 50대 60대 70대 나이가 많은 남자들도 여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리거든요. 남편이 성기능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성욕은 젊었을 때랑 그대로입니다. 진짜 나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끔 인터넷 신문 같은 데서 보잖아요. 70대 뭐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을 뭐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뭐 성추행을 했다 어쨌다, 그렇게 손주 보고 뭐 하고 그럴 나이에도 성욕이라는 거는 사그라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처럼만 생각을 하고 여자의 입장에서 남편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이 이제 성욕이 별로 없겠지, 아유 이제 지가 다 늙어가지고 서지도 않는 고추 가지고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람 피우는 남자들 보면 40대부터 다 비아그라 88정 99정 뭐 무슨 정 이런 거 먹고서 다 그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또 웃긴 게요, 웃기다고 하긴 뭐하지만 재밌는 게 이렇게 막 섹스리스로 오랫동안 살면서 남편을 밀쳐냈던 아내분들이라고 해가지고 남편이 나가서 딴 여자랑 섹스했다 이거를 알면 뭐 내가 밀어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너도 남자니까 그렇겠지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또 없더라고요.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남편한테 면박 주고 섹스리스로 살았던 아내분들도
남편이 딴 여자랑 섹스한 거 알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아무리 너를 거부를 했어도 네가 그런 데 가서 여자를 딴 데서 만들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섹스리스 부부는 남자든 여자든 바람나기가 쉽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밖에 나가서 몇만 원만 주면은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 조성되어 있잖아요. 어딜 가도 안마방이니 뭐 오피방이니 무슨 방 무슨 방, 정말 손으로 셀 수 없이도 많고 너무 지척에 깔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집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성욕은 당연히 바깥에서 푼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남자의 성욕은 아무래도 애정 욕구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옆에서 어떤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당신 멋있다, 나 당신 좋아한다 하면서 막 조금이라도 다가오면 홀라당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성욕에 의해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게 정서적으로도 이어지고 돈으로도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양다리도 걸쳤다가 나중에는 가정 버리고 그 여자한테 엎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이제 벌어지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성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의 섹스는요, 단순히 그 성욕 그냥 싸고 말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라 친밀감이거든요. 그래서 아내분들이 저랑 남편이랑 섹스 안 한 지는 한 15년 됐는데요, 그래도 우린 사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남편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15년 동안 자기랑 섹스 안 하는 와이프를 예전처럼 그렇게 여전히 사랑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이 좋다고 남편도 느끼고 있을까?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섹스리스인 아내분들이 이거를 듣고 계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이 아니면 이거는 무조건 극복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주말부부입니다. 우리 아줌마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말부부는 3대가 복을 지어야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만큼 편하고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남편 치닥거리 안 해도 되죠. 밥도 안 해줘도 되고 뭐 빨래도 안 해줘도 되고, 남편이 혼자 알아서 생활 해결하는데 생활비는 있는 대로 따박따박 또 들어와. 애들만 챙기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부 입장에서는 되게 편해요. 그런데 주말 부부가 바람이 나면 해결하기 참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일단은 남편이 아내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시간 사용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주말 부부들도 뭐 자기 전에 통화하고 영상 통화도 하고 뭐 문자 카톡 수시로 보내고 하더라도 이 남자의 일거수일투족, 밤에 나한테 잔다 그러고 밤에 어딜 돌아다니는지, 나한테는 일찍 잔다고 하고서는 집에 여자를 끌어들이는지 어쩌는지, 뭐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내분들이 이 사람 좀 이상한데 싶을 때는 이미 굉장히 깊게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말 부부니까 증거 잡기도 힘들고요. 평소에 사이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났었고 아무 문제 없던 사이인데 바람이 나고 나면요, 이 주말 부부 남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너랑 나랑 별거 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왜 이러냐, 너랑 나랑 이미 이혼한 거나 다름없이 살아왔잖아, 막 이러면서 주말 부부를 별거 했다 이렇게 딱 워딩을 쓰면서 아내분한테 이혼을 하자고 압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었냐, 이제 와서 왜 나한테 집착을 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분들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나는 그냥 애들 교육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주말 부부를 했을 뿐인데 뭐 이미 이혼한 거나 다름없어? 애정이 없었어? 이미 파탄난 관계? 기가 막힌 거예요. 주말 부부라면 남편을 너무 믿고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주말 부부 아내분들 중에서도 남편이 뭐 숙소를 매번 옮긴다, 남편이 뭐 어디 살고 있다고는 하는데 굳이 내가 가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사실 주소도 모른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꼭 주소도 알아놔야 되고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반찬도 채워놓고 하면서 여기도 내 나와버리고 너는 내 가족이다 라는 것을 딱 못 박아 두셔야 되고요. 뭔가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싶을 때에는 바로 증거 잡기에 돌입하셔가지고 남편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 성공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듣는 스토리죠. 남편이 지금까지는 빌빌거리면서 그렇게 돈도 못 벌었고 생활비도 내가 벌어서 썼었고 친정돈까지 끌어다가 사업하다가 말아먹은 게 몇 억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을 좀 만지더니 바로 외제차를 뽑더니 외제차에다가 여자를 태우고 다니면서 바람이 나기 시작했다. 특히 격리 여직원이랑 바람이 났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옆에 여자가 딱 생기고 나면은 이 남자가 그동안에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겪었던 그 서름을 폭발시키면서
네가 나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네가 지금까지 나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했잖아, 왜 이제 내가 돈 좀 버니까 내가 뭐 아쉬워? 막 이러면서 이 아내한테 이혼 요구를 하고 그 새로 만난 여자랑 살림을 차리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성공한 남자, 특히 외제차를 뽑은 남자, 이 남자 여자 있는 거 아닌가? 아주 디폴트로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 이런 경우에 이혼도 못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는 경우가요, 남편이 지금까지 사업을 말아먹었고 뭐 돈도 여기저기서 끌어오고 하다 보니까 친정이니 뭐니 돈 관계로 막 얽혀져 있고, 특히 아내분 명의로 남편이 사업을 하고 막 이런 경우에는 쉽사리 이혼도 못하고 뭐 오히려 바람피운 남편한테 끌려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렇게 섹스리스, 주말부부, 사업 성공, 이렇다고 해서 이 바람을 해결하지 못한다, 이미 늦었다, 막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요런 상황마다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면들이 또 있는 거고, 요 사건을 해결하면서 상간녀를 떼내면서 가정을 회복하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각자 다르다는 거죠. 섹스리스는 그동안에 부부간의 친밀감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 상간녀를 떼내고 나서도 부부간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주말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거 잡기도 어렵지만 이 결혼 생활의 실체라는 게 사실 모호하잖아요.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솥밥 먹으면서 저녁마다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 사실 요런 게 눈에 보이는 것이 결혼의 실체인데, 이미 떨어져 지낸 지 오래고 다시 살림을 합치기도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결혼 생활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상간녀를 떨어뜨리고 나서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영부영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공 같은 경우도요, 그렇다고 내가 이 새끼 사업을 망하게 할 수도 없고, 애들 아빠인데 뭐 내가 4명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다 정리하고 이 새끼 막 벼랑 끝으로 몰 수도 없고, 참 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사업 성공 후에 바람이 난 것은 돈에도 중독이 됐고 여자에도 중독이 됐고, 특히 이 여자가 돈 보고 들러붙은 경우가 많아서 떼내기도 어렵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에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일을 헤쳐나가는 게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올린 컨텐츠들을 많이 보시고 일단 눈앞에 있는 핵심적인 거 먼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면서 가정을 회복하는 걸 목표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